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과 타고난 운명을 담아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고대 동양의 지혜인 관상학은 얼굴의 생김새를 통해 그 사람의 그릇과 지능을 가늠해 왔습니다. 과연 외형적인 특징만으로 한 개인의 천재성을 예측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관상학에서 지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는 바로 얼굴의 윗부분인 상정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특징은 바로 넓고 평평하며 빛이 나는 이마입니다. 이마는 관상학적으로 하늘의 기운을 받는 곳이며 초년의 운과 지적 수준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마의 양옆인 변지 부위가 두툼하게 솟아오른 사람은 암기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들은 복잡한 정보를 순식간에 흡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비상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눈썹 사이인 인당이 깨끗하고 넓게 트여 있는 형상입니다. 인당이 밝게 빛나면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사고의 유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막힘없는 인당은 마치 넓은 고속도로처럼 지혜의 흐름이 원활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눈의 생김새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눈동자가 칠흑같이 검고 안광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자 뇌의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눈의 길이가 길고 눈끝이 살짝 올라간 용의 눈을 가진 이는 통찰력이 남다릅니다. 그들은 사물의 본질을 단번에 꿰뚫어 보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읽어냅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점은 눈꺼풀 위에 가늘게 그어진 깊은 쌍꺼풀이나 눈매의 선명도입니다. 정교하게 잡힌 눈의 선은 고도의 집중력과 치밀한 사고방식을 암시합니다. 천재적인 수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중에는 유독 눈매가 깊고 선명한 이들이 많습니다. 상부 안면부의 마지막 핵심은 귀의 높이가 눈썹보다 높게 위치한 것입니다. 귀가 높이 달린 사람은 지식의 습득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빠릅니다. 이는 소리를 정보로 전환하는 뇌의 반응 속도가 매우 민첩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부의 특징들만으로 완벽한 천재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지능이 현실적인 성취로 이어지려면 하부 안면부와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마가 사고의 시작이라면 코와 입은 그 사고를 실천하는 동력원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능의 그릇이라 불리는 상부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마는 어떤 형태이며 눈빛에는 어떤 힘이 서려 있나요? 관상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확인하는 지표일 뿐입니다. 이제 지능을 완성하는 나머지 세 가지 결정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특히 코의 모양은 지능을 어떻게 불어 연결하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입술의 두께와 입꼬리의 모양 또한 그 사람의 논리력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귀의 귓불과 전체적인 두께는 그 지능의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많은 이들이 강구하지만 하부의 조화가 깨지면 상부의 천재성은 빛을 잃고 맙니다. 머리는 똑똑하지만 실천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반대로 하부의 기운이 너무 강하고 상부가 약하면 실천은 하되 지혜가 부족하게 됩니다. 진정한 천재는 하늘의 기운인 상정과 땅의 기운인 하정이 완벽한 대칭을 이룰 때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억만장자들은 어떤 하부 관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코의 모양이 과연 지적인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천재의 하부 관상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당신의 얼굴 하부에 숨겨진 무서운 잠재력을 확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얼굴의 중심을 지나 하부 안면부라는 새로운 지적 영토로 진입합니다. 상안부가 사고의 깊이를 결정한다면 하안부는 그 사고를 현실로 구현하는 집행력을 상징합니다. 먼저 지능의 기둥이라 불리는 코의 생김새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재적인 관상에서 코는 미간에서부터 콧망울까지 끊김없이 곧게 뻗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지식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목적지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만약 코가 비뚤어지거나 끊겨 있다면 아무리 좋은 지능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특징은 바로 정보의 입구인 귀의 위치와 높이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귀는 대체로 눈썹보다 높은 위치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가 높게 위치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세상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뜻합니다. 또한 귀의 테두리가 분명하고 단단할수록 지적 호기심과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소리를 듣는 기관이 지능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고대 관상학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식의 종착지인 입과 인중의 형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입술의 선이 분명하고 입꼬리가 위로 향한 관상은 명석한 두뇌와 강력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특히 인중이 길고 깊게 패인 사람들은 학문적 성취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이 힘없이 벌어져 있거나 입술이 너무 얇으면 지적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간다고 봅니다. 여기에 턱의 모양이 더해지면 비로소 지능의 완성도가 결정됩니다. 풍만하고 단단한 턱은 노년까지 지적 총명함을 유지하게 돕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이 모든 특징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천재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상학이 말하는 지능은 단순히 타고난 운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얼굴의 생김새는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오랜 시간 동안 뼈와 근육에 새겨진 결과물입니다. 끊임없이 사고하고 탐구하는 사람의 눈빛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광채를 띠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입꼬리의 근육을 단련시켜 복이 들어오는 관상을 만듭니다. 따라서 좋은 관상을 갖는다는 것은 곧 지혜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7가지 신체적 특징을 통해 지능의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넓은 이마와 맑은 눈, 그리고 단단한 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는 어떤 지적 잠재력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특징을 하나씩 짚어보는 것은 흥미로운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천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이들의 몫입니다. 이제 관상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나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로 거듭납니다. 현대 과학이 뇌를 분석하듯 관상학은 그 결과가 드러난 외면을 분석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통해 타인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자신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인생의 이력서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길 바랍니다. 지능의 우월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능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관상을 가진 자는 그 능력을 세상의 이로움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관상의 비밀은 결국 마음의 깊이와 맞닿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얼굴에 깃든 천재성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천재적인 관상의 7가지 특징에 대한 모든 분석을 마칩니다.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는 당신의 앞날에 지혜와 총명이 함께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당신의 위대한 미래를 응원합니다.